네, 목요일 잠금 해제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SVB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CS 사태까지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나름 우리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가 넘게 양시장이 크게 밀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0.4%까지 낙폭 줄여가면서 236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0.3% 정도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778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좀 개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은 그래도 소폭 올라주고 있고 LG전자는 여전히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또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죠.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고 LNF, LG에너지솔루션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 카카오가 좀 눈에 띄고요. 지금 HMM이나 LG 쪽에도 불이 좀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개장 특징주를 좀 뽑아볼 텐데요. 앞서 얘기를 또 해주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6대 첨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쪽에서 용인의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죠. 지금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관심을 다시 가져도 될 부분인지 어제 소부장주들이 오르고 오늘도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어떻게 보세요?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정부에서 발표한 300조 투자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연간 투자하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런 투자가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여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얹어주는 것이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얹어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제 이게 큰 모멘텀이었다면 오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 우리 내부에 이 경기도권의 용인이 됐든 화성이 됐든 어디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이런 반도체 투자가 왜 늘어날까를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의 투자 방향은 다 아시는 것처럼 비메모리 쪽. 그래서 비메모리 그 강화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이 무엇이 있는가에 집중하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 종목군을 말씀드리면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SNS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PSK, 원익 IPS 이 정도로 종목군들을 좀 압축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정도의 종목군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 시에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로봇 관련주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쭉 계속 신고가를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SPG나 SPB테크처럼 확실하게 뭔가 실물이 있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보다는 실물이 있는 그런 부품주 위주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주가의 상승이 지금 실적의 상승이라든지 업황의 개선 속도보다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이들 종목이 어쨌든 대장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소부장주, 이제 질주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면서 우리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해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이 로봇주 관련해서는 워낙에 또 급등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 어제 시간에서 김민수 대표님의 추천주였던 사마 알미늄인데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 오늘도 지금 신고가를 또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강세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현실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 신규 매수는 쉽지 않은 게 아시다시피 이들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긴 관점에서 보면 2차 전지 시장의 성장
그래서 오늘 또 리포트가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ESS를 포함한 뭐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날 거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IRA 법안의 세부 법안과 그다음에 뭐 CRMA와 관련된 것들이 결국은 뭐 14일 날 나온다고 했다가 이틀 연장돼서 16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과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도에서 갔던 종목군들이 가격 부담을 받는 종목군들이 조금 있으니까 조정받았다가 다시 가거나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로 CRMA와 관련된 법안이 나왔을 때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지가 숫자로 조금 보여준다면 모멘텀이 둔화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는 지금 사마알미님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순환매 구간에서 뭐 급등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관점에서 이런 급등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뭐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말씀드렸다시피 IRA 법안과 그다음에 CRMA 법안이 나왔을 때도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4월 달에 정말 실적이 나왔을 때 좋은 실적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사고 싶다면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아니라 뭔가 좀 합리적인 주가로 내려오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마알미늄 같은 종목군들은 뭐 2차 전지의 대장주가 아니죠. 단기적으로 순환매 관점에서 뒤늦게 오르는 종목이라서 급등하고 있을 뿐 뭐 기술 장벽이 뭐 아무리 높거나 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숫자를 찍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당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의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올해는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 올해 들어서 사실 최근까지 그리 재밌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주가를 보면요. 그런데 최근에 며칠 동안 또 길게 이제 양대 양봉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상승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뭐 미래 성장성도 좋지만 실제로 수주가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 뒤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전체적으로 전력 인프라 쪽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2022년에 급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이게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뒤에 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아까 예고를 봤는데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같이 늘어야 될까? 송배전이 같이 늘어야 된다라는 거죠. 노후된 것도 교체해야 되지만 노후된 거 교체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비의 추가적인 세팅, 그 다음에 이런 그 소위 클린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들을 전력을 효율적으로 끌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전력 인프라들이 앞으로 꽤 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 기업의 지금 수주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주가가 역대 최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는 여전히 낮은 박스권에서 최근에 박스 정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없는데 수주는 뭐 사상 최대를 달려가고 있는 종목 그러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 잔고 추이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미래 먹거리인 수소가 될 것 같아요. 이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수소 산업 다른 좀 신재생에 비해서 사실 많이 주목을 못 받은 쪽인데 올해는 좀 괜찮을까요? 네, 이제 뭐 사업 목적에 수소를 추가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건 메인 이벤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걸 왜 추가했는가? 결국은 이 회사의 방향성이 미래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소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일반적인 2차 전지가 됐든 뭐 수소 연료 전지가 되었든 어떤 전지를 통해서도 관련된 전력 인프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EV 릴레이 같은 그런 제품들을 보면 뭐 국내에서는 지금 뭐 코스닥 시장의 YM텍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하고 있지만 거기 사장이 LX 일렉트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미 만들고 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결국은 전력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압 충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파워를 낼 때는 굉장히 고압을 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전력량 자체를 쇼크를 받지 않으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작은 부품에서는 MLCC 같은 것들로 일부 이제 제어가 되지만 그렇게 이제 초고압을 쓰는 이런 전자제품들 뭐 ESS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에서는 다른 부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 자체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성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기업의 또 하나의 사업 분야가 뭐냐 하면 공장 자동화입니다. 다 지금 스마트 팩토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 뭐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도 이 회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철도 수주는 뭐 과거부터 꾸준하게 이제 수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품들의 전반적인 확대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자,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그 뉴스의 겉표면을 보지 말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막 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반가운 시점이긴 한데 이게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변수는 뭐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좋은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마진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조 단위로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익률이 1%면 뭐 조 단위 이익이 매출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익 단위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진율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뭔가를 살펴봤을 때 원가단에서는 일단 원자재 가격, 뭐 구리 가격을 포함한 이런 원자재 가격이 되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의 급락이 당장 반영되지 않죠. 레깅돼서 반영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이 회사가 뭐 중국에도 공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기 때문에 환율의 이익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 보시면 환율이 저 밑으로 1,100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이익률이 확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미 일정 부분 비용 효율화를 해놨는데 만약에 환율이 조금 더 도와준다면 그럼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최근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뭐 공급량을 늘려도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달러 전체적인 시스템에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올해는 작년처럼 킹달러로 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환율 측면에서도 마진율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LX 일렉트릭이 이 업황 자체도 좋아지면서 수주잔고도 급증하고 있지만 마진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올해는 있다라는 점에서 뭐 키움증권에서 1분기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 할 거다라는 그런 이슈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1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올해 지금 뭐 3천억 정도를 바라본다면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2조가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싸 보이는 종목이 아닌가. 그다음에 미래 성장 여러 가지 그 모멘텀들도 이미 에너지 쪽에선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올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LX 일렉트릭을 꼽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요? 네, 현재 지금 한 8만 원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 가격도 현재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가격이다라고 네.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의 가격은 그러니까 올해 박스권 상단에 충분히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X 일렉트릭 올해는 부디 박스권을 돌파해서 8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 당연히 또 뛰어넘을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 드렸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주가 도대체 언제 날까요? 1월 24일에 얘기를 주셨었고요. 이게 시가 기준으로는 17%, 최고가 기준으로는 40% 가까운 수익이 나면서 목표 주가를 달성했었는데 한 2월 중순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쭉 밀렸어요. 너무 재미없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왜 이렇게 빠진 건가요? 네, 결국은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다 좋죠. 향후 뭐 수주 방향성도 좋고 미래의 어떤 성장 그림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수주도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밸류 관점에서 보면 실적이 이것도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연돼서 나타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수주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약간 불안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매력적인 가격까지 떨어졌느냐? 매력적인 가격으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숫자를 보여줘야죠. 정말 내가 너희가 나를 무시했지만 내가 엄청난 숫자를 늘어나는 것을
올해 보여주겠다라는 게 정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아마도 수주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빨리 반영되면서 올라가 버린 상황에서 숫자가 아무래도 올해 4분기부터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괴리에 따라서 일단 일정 부분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에 또 빠르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미리 오르다 보니까 이제 괴리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떨어진 걸 다시 돌릴 수 있는 거는 실적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1월 달에도 말씀드릴 때도 이 종목의 포인트는 올해는 추가적으로 뭐 완제기 수출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항공기 같은 경우가 오래된 기체들이 올해 급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속 뭐 유지보수해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과연 25년 이상 된 그런 기체를 계속 유지보수만 해서 가져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충분히 물량을 만들지 못해서 공급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량들이 지금부터 이제 수주를 빠르게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올해 이제 FA50 같은 이런 완제기의 수출은 뭐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도장 찍기 전까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매출은 올해 내내 개선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잉과 에어버스에 모두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은 아무나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번 그 퀄리파잉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통과한 기업은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보잉 CEO나 에어버스 CEO가 왔을 때 항상 만나고 가는 사람, 항상 들리는 지역,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될 부분이 이미 베이스로 이 부분을 깔고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FA50이 4분기에 매출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해 기저에서 충분히 수익성과 안정적인 매출을 끌고 가고 있는 항공기 부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뭐 지금 주가의 하락을 너무 불안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접근해도 되는 시기인지 타이밍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저는 일단 뭐 지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 뭐 시장 상황이 뭐 불안해진다면 네. 뭐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뭐 수리온이라든지 FA50 같은 그런 완제기 수출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미래 그림은 UAM이라든지 그다음에 UAM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무인 공격기, 뭐 드론과 같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게 여러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항공기, 날아다니는 어떤 이런 기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여전히 굉장히 허들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미 만들고 있는 이런 무인기 과정에서의 매출도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실적만으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나오는 실적 플러스 알파를 할 거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FA50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완제기 수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미래 성장 먹거리에 있어서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KF21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목표 주가 얼마로 보세요? 네, 올해 지금 이 회사의 EPS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모두 2,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갈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성장주라고 하면 한 20배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다양한 요소들을 적용해 본다면 그러면 기체 부품 쪽에서는 안정적인 어떤 매출 성장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A50 수출과 관련된 실적은 하반기부터 잡히기 시작하고 추가적인 수출과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UAM이나 아까 보셨던 이제 무인기 같은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이 붙는다면 저는 그러면 PR 한 30배 정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종목의 주가의 움직임도 PB 관점에서는 한 0.7배에서 한 뭐 크게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PE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40배에서
한 뭐 10배 아래까지도 뭐 적자 난 적도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 한 배 정도까지 보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실적을 봐서 EPS 2,000원에서 30배 하면 6만 원이죠. 충분히 지금보다 주가의 높은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러면 지금의 조정 과정에서 주가 그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